안녕하세요, 블랙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베어입니다. We are back. 예.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집이 망해요. 집이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게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울증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울증이 전형적인 우울증이 있고 비전형적인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우울증은 원래 뭐 잠이 이렇게 줄어들고 막 뭐 그런 건데, 저는 잠이 많아지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나름 항상 공부는 스스로 잘한다고 자신 있었거든요. 공부하는 거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은 받지는 않았고 우울한 기분 정도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회 나오고 나서 병원 시작하고 나서 그 언저리에 주변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우울증이 또 약간 좀 오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증상이 세게 팍 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가끔 다리 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진짜 우울한 기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진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던. 이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 되게 큰 빨간불인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고는 이게 또 왔구나. 대학 때 다닐 때는 그때 제가 프로작이라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먹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가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으면은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낫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똥균처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기분, 우울한 무드,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오는 것들이죠. 그치. 굉장히 흔하게 올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약간 그렇게 우울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되게 조심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항상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요. 어느 순간 오면은.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오히려 프로젝트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사실 많이 오거든요. 프로젝트를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고, 프로젝트 먹는다고 이제 정신과 우울증 약 먹는다고 기분이 뿅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감각을 좀 무디게 해야 된다 그러나? 뭐라 해야 되나? 체념하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이만했던 갭을 약간 좀 줄여주는 거죠. 이제 우울증의 기전 자체가 뇌 내의 호르몬, 그 중에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생겨서 오는 거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프로작이라는 양은 먹으면은 이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줘서 하여튼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효과를 보게 만드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약물들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지질 않는 거야.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제 오히려 부작용만 더 늘어나는 그런. 두 번째는 것들이 있죠. 내성이 생겨. 먹으면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프로작 다음에 뭐 세로작이라든가 다른 더 강한 약물을 찾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의존증이 생기는 거지.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난 어디에 기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약물들이 그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핑크베어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나? 그때 영양제를 나한테 알려준 게 언제였지? 결혼하고 난 이유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했냐면은 영양제도 제대로 쓰면은 이게 약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영양제는 위험하진 않단 말이야. 아무리 많이 먹여도 대체로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덧붙이자면,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듣는 항생제가 없거나, 혹은 우울증 같은 영역도 이제 약에 더 이상 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약을 줄일 수 없고, 근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럴 경우에 생각보다 좋은 고순도의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적절한 거를 먹었을 경우에는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처음 배운 게 그래서 오메가3였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많이 접하기도 하고 광고도 많이 나오죠, 오메가3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심해상어 오일 이런 거 되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최근엔 이제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정어리 오일, 멸치 오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하거든요, 오메가3가. 이제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생선들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는 생선 기름이에요. 생선 기름인데 생선이 오메가3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플랑크톤 있죠.
해조류들, 걔네가 오메가3를 만들어요. 그럼 생선이 걔네를 먹어서 자기 몸 안에 오메가3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생선 기름에 녹아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뽑아가지고 먹는 게 그게 지금의 우리가 먹는 오메가3예요. 흔히 얘기하는 오메가3는 하나의 성분이 아닙니다. EPA하고 DHA라는 성분 두 개로 돼 있어요. EPA라는 거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DHA는 뇌 신경 구조를, 뇌 신경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뇌 신경을 만들어내는 빌딩 블락이라고 보면 돼. 이게 조그마한 레고 블락이라고 보면 돼. 오메가3가 혈행에 좋다, 혈류 작용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있는 EPA 때문이고, 오메가3가 뇌 신경 관련된 기능들, 우울증이라든가 정동장애 뭐 이런 거에 좋다라는 거는 바로 이 DHA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알약을 먹었어요. 오메가3를. 알약을 먹다가 알약 먹는 걸로는 부족해서 그때 시럽으로 제가 약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알약으로는 흡수할 수 있는 오메가3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때 제가 그때 봤던 책이 뭐였냐면은 존 다이어트라는 책을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존 다이어트, 이게 뭐 닥터 베리 시어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영양학자예요. 이 사람이 영양 관리 해줬던 사람 중에 미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뭐 20 몇 명이 넘어요. 되게 전설적인 영양학자인데, 여러 가지 그런 현대의학에서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에 가서 그 사람들 처방 내주고 치료해 주는 걸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냐면은 광산 사고가 있었던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광산이 매몰된 거야. 그래서 거기 광부가 고립됐어.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구출해요. 근데 그 광산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산화탄소 가스가 많았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일산화탄소가 전신에 있는 염증 수치를, 전신에 있는 염증을 엄청나게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 전문의약품들은 이 만성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주고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뇌신경 손상이 와가지고 염증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란 그 관측이 대다수였어. 근데 이때 베리시어스가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영양학적으로. 그래서 베리시어스가 그때 오메가3를 시럽제를 가지고 고용량, 하루에 거의 20cc 가까이를 먹이게 돼요. 계속. 그 고농도의, 제대로 된 고순도의 오메가3를 공급해 줬더니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태어날 때는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없었어요. 맞아요. 마누엘 리베였나? 하여튼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걸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왜 관심을 받았냐면은 이 사람을 살을 빼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 왔단 거야. 근데 마누엘 리베 살을 빼게 만든 사람이 베리시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오메가3 가지고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같은 경우에도 뇌 내에 염증이 많아지고 뇌 내에 그 공복을 조절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불균형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 오메가3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식욕 조절이 가능하죠, 오메가3로. 우울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식욕장애거든요.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면은 막 먹고 싶어. 그게 전부 다 식욕, 뭐 수면욕, 아니면은 성욕, 혹은 즐거움, 괴로움 느끼는 호르몬들이 세로토닌, 도파민 여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래서 오메가3를 이제 권할 수가 있게 되는데, 동네에서 파는 혹은 인터넷에 파는 오메가3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달라. 그렇죠. 그거는 완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오메가3로 연구가 된 의학 논문들을 보면 효과가 다 천차만별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로폴리스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다 똑같아.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오메가3면은 다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모든 약들은 성분이 같으면 다 같은 거잖아요. 성분 용량이 같으면 다 같다고 인식을 하죠. 그걸 바탕으로 처방을 하고 환자한테 주죠.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성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오메가3도 그렇게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메가3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 결코. 오메가3가 정말 편차가 크죠. 같은 오메가3 1000mg이라고 해도 어디서 재료를 뭘로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몇 번이나 깎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깎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순도하고 생리활성도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죠. 단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오메가3인 오마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오마코는 정유회사에서 만들어요. 왜 이걸 정유회사에서 만드냐 하면은 기술 때문이죠. 그렇지, 기술 때문인데
생선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생선 기름인데 지금의 우리 현재 바다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납, 카드뮴, 중금속 이런 게 전부 다 바다에 버린단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거 아실 거예요. 먹이 사슬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거기 위에 제일 꼭대기에 카드뮴, 중금속, 납 이런 것들이 중금속 그 오염이 더 심해지는 거. 농축되죠. 위로 농축되니까. 갈수록. 그래서 심해상어 오일 무슨 그 그러니까 포식자 그러니까 상위 물고기들 중에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걔네들 오일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거기에 그런 중금속이 아주 잘 모여 있을 테니까 고순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동안 좀 크릴 오일 뭐 이런 거 유행했는데 크릴이 왜냐하면 크릴 새우는 먹이 사슬이 바닥에 있으니까. 네. 근데 크릴오일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기회가 있긴 한데. 여튼간에 근데 이 오일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먹이 사슬의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이 중금속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성분들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는다고. 근데 생선기름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기름도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메가3가 있는 곳에 중금속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 이거를 오메가3 성분만 잘 뽑아낼 수 있게 아주 고순도로 깎아내려 그러면 그게 제약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정유사였던 거지. 왜냐면 정유사는 기름을 다루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깎아내서 오마코 같은 전문의약품 그레이드의 오메가3를 만들었다면 근데 그거 말고 밑에 남는 것도 있잖아. 찌끄레기들. 그거 그냥 버리겠어요? 안 버려. 그걸로 일반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오메가3를 잘 찾아보면은 걔네가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은 하루에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 4개 이상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걔네 거는. 먹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순도가 낮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순도가 낮은 것들은 그런 환경 호르몬 중금속들이 잘 걸러내지지 않은 오메가3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경우 그 불순물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를 이제 말의 표현을 바꿔서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서 표현을 해놓는 거죠. 실제로 남미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참치를 많이 먹인 애들하고 참치를 안 먹인 애들하고 한 1년 지나서 신경전도 속도를 연구한 게 있어요. 참치에 납이 들어있는데 이 납이 신경전도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거든. 많이 우리 몸에 농축이 되면은. 맞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연구를 했더니 세상에 결과가 참치 많이 어땠나요? 먹은 애들이 신경전도 속도가 느려진 거야. 느려졌죠. 애들 뇌신경 발달이 느려진 거야. 그래서 참치같이 그 먹이사슬에 높이 있는 윗단계에 생선들을 있는 거죠. 많이 먹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나왔다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미 해양오염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애매한 오메가3 사가지고 효과 보겠답시고 그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금속 오염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3도 잘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집에 오메가3 있을 거잖아요. 선물 받거나 뭐 샀거나 그거를 에 넣으세요. 제대로 된 오메가3 찾으려면은 아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근처에 좀 노련해 보이는 약사님 있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